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드디어 압구정에서 가장 큰 단지죠. 압구정 3구역이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3구역 조합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재건축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진행을 하면서 점점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면서 멋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 1차 설문조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설문조사입니다. 설계자인 히림 컨소시엄에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설문조사에 신중하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접수기한이 오늘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 방법은 방문하셔도 되고 팩스를 보내주셔도 되고 우편이라든가 전자우편, 일반 우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때는 인적사항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성명, 그리고 현재 주소, 연락처,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동호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그리고 다물건자라고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를 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문의처에 보시면은 히림 연락처가 있고 조합 사무실 연락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희망 평형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현재 소유하고 계신 평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구역 내에 차수별로 평형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 2차부터 14차 대림 빌라트, 현대 빌라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하고 계신 거를 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강변에 65평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체크하고 강변 65평하고 또 35평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 2번에 보시면은 희망하는 평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복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30평도 가지고 싶고 80평도 가지고 싶고 이런 식으로 복수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평형은 제일 작은 게 34평형부터 40평, 54평형, 62평형, 76평형, 87평형, 101평까지 있고요. 많이들 관심을 보이고 있으신 펜트하우스는 76평형이 있고 87평형이 있고 101평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형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략적인 평형이고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평형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예시에 돼 있는 평형 중에서 가장 본인이 원하시는 근접한 평형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께서 희망하시는 아파트 단지 최고층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신통계 가이드라인은 49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설계안에서 저희가 69층, 70층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49층이 아니고 70층 내외로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여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9층으로 하는 게 나을지 70층으로 하는 게 나을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뒤에 그 설명 자료를 안내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향후 아파트 상업시설을 계획할 때 이용자 편의 및 주거환경 측면에서 선호하는 위치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이거는 복수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상가 조합원분들의 희망 분양 위치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단지에서 이용자 편의 및 주거환경 측면에서 어떤 게 좋을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시면은 공동주택 용지 단지 내부 중앙에 있는 게 나는 좋다. 아니면은 공동주택 남측 도로변 연도형 상가가 좋다. 아니면은 준주거 용지 상업시설에 밀집되어 있는 게 좋다. 아니면은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년로변 연도형 상가가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3구역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학교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준주거로 이번에 들어가죠. 준주거로 들어가고 여기가 일반
주거용지로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용지 단지 내부 중앙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남측 도로변 연동상가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에는 요 준주거 내에 요렇게 하는 거고요.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년도변 연도용 상가는 준주거뿐만이 아니고 요렇게 요쪽 동호대교 남단으로 해가지고 요쪽 상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디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지 편한지 주거환경 측면에서 좋을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지하주차장을 설계할 때 희망하시는 세대당 주차 대수를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최소 2대부터 4대까지 있는데 뭐 희망 같아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돼야 되니까 참고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뒤에 설명 자료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부대 시설에 희망하시는 세대당 면적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세대당 2.5평부터 해서 최대 3.5평 초과까지 있는데 이것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밀집되고 좀 좁을 수가 있겠고 뭐 여유가 있으면 많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관리라든가 관리비의 비용 측면도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시는 세대당 면적을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부대 시설에 희망하시는 위치, 이것도 위치입니다. 위치도 어디가 좋을지, 단지 내 중앙에 집중 배치, 뭐 여기 한가운데 다 모였으면 좋겠다, 이게 좋을지, 아니면 단지 내 분산 배치, 뭐 여러 군데, 뭐 한 3군데, 4군데 해가지고 분산해서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동별 분산 배치, 각 동에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하시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로 해가지고 희망하는 거를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7번 공동주택 용지 면적 증가를 위하여 준주거 용지 면적 축소에 대해 찬반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 용지가 나눠지죠. 그런데 지금 설계안을 보시면은 기존 조합원분들은 준주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주거 용지가 줄어들면은 일반 주거 용지가 늘어나니까 조합원 면적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걸로 준주거에서 뭐 상업시설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를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는 건데 준주거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기존 조합원들의 면적은 커질 수가 있지만은 추가 분담금, 즉 분담금은 늘어날 수가 있겠고 준주거 용지가 커지면은 사업성은 늘어나겠지만은 기존 조합원들의 기존 면적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 조합원 분담금은 증가될 수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신에 맞게끔 뭐 줄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찬성, 반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 용지로 분양 신청하면은 공동주택 용지 분양 신청보다 추가적인 평형 증가가 가능할 경우 준주거 용지 입주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연계가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설계안을 보시면은 기존의 조합원분들은 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준주거 용지에도 들어가는 분이 계시면은 그에 대한 어떤 선택으로 해서 면적 증가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면은 준주거로 갈 의향이 있냐 이런 설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뭐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크면은 나는 준주거도 괜찮다, 준주거로 가길 좋다 하면은 뭐 희망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반 주거 지역에 나는 들어갈 거다 하면은 뭐 이 미희망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위 항목과 연관된 겁니다. 파랑에 대해 찬성했다면, 즉 나는 준주거로 갈 의사도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상품 특화 방안으로 선호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이거 복수 응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주거로 가는 대신에 주거 공간의 평형 증가, 뭐 일반 주거 가는 것보다는 더 큰 면적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그걸 희망한다든가, 아니면은 멤버십 라운지, 이게 뭐냐면은 그 조합원님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커뮤니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멤버십 라운지를 제공하면은 나는 좋다, 아니면은 도심 조망이 가능한 복층형 평면을 제공을 해주면은 나는 준주거로 갈 의사가 있다. 아무래도 준주거가 이 남쪽 방향에 있다 보니까 뭐 시티뷰, 그 도심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공급이 되는데 뭐 그게 최대한 극화될 수 있도록 뭐 복층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오피스 또는 상가 등 알파 공가 제공.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평형 면적은 그대로 가되 그 준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상가를 준다든가 뭐 오피스를 준다든가 뭐 개인용 사무실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원하면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복이니까 뭐 4개 다 선택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향후 상업시설의 활성화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선호하는 위치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가 소유주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상가 소유주분들이 원하시는 곳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용지 중앙, 아니면은 공동주택용지 남측 도로변, 아니면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 아니면은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년로변 연도형 상가 해가지고 상가 소유주분들이 내가 재건축 후에 받았을 상가 위치, 내 상가 위치가 여기면 좋겠다 하시는 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아파트 상업시설에 희망하시는 평형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도 상가 소유주분이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10평 이하만 받으면 된다. 전용 10평에서 15평, 15평, 20평. 나는 전용 면적 20평 이상 받고 싶다. 뭐 기타도 있으니까 나는 뭐 50평 받고 싶다, 100평 받고 싶다. 이런 것도 소신껏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항목 내에서도 어떤 예시가 없던 거에 대해서 뭐 희망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것도 적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관련된 자료를 지금부터 같이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압구정 3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서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 여기 빨간 글씨 주요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확정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히링 컨소시엄의 설계안을 기준으로 추정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물가 상승 등의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며 추후 정비계획 위반 제한 시 도정법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업체에서 산출한 추정 분담금을 추후에 공제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거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표시된 추정 분담금도 대략적인 것으로 앞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추정 분담금이 산출될 거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제출 방법 아까 보셨죠?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고요. 뭐 팩스라든가 방문, 전자우편, 우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의사항은 요 아래 있습니다. 히림 건축 전화번호에 있고 조합사무실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현재 소유하신 주택의 면적 산정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용 면적을 할 때 이 집 안에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요 안쪽을 전용 면적으로 봤는데 1998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 벽 중심이 아니고 이 벽 안쪽, 요 벽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용 면적을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아래 보시면은 재건축 후 실사용 면적 예시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 아파트 전용 면적 산정 기준이 나와 있고 신 아파트 전용 면적 산정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25.4평 84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법이 바뀐 걸로 따지면은 실제는 24.2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재건축 후의 아파트는 그 안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84제곱 25.4평형이 그대로 25.4평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용 면적으로 현재 84제곱미터 25.4평을 쓰시는 분이 내가 똑같이 84제곱을 받더라도 실제 면적은 1.5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평균으로 봤을 때 현재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작죠. 현재는 발코니가. 그래서 현재 평균으로 3.5평이 들어가 있는데 재건축 후에는 공급할 게 대략 10.4평 정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현재 쓰고 있는 게 전용 면적으로 보면은 27.3평인데요.
재건축 후에 같은 전용 면적이에요. 내가 전용 면적을 늘린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전용 면적으로 했을 때 실제 쓸 수 있는 게 35.8평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늘리지 않고 같은 평형을 받더라도 최소 8평 이상을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략적인 추가 분담금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서 보시면 참고사항이 여기도 빨간 글씨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한 종전 시세 추산액은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 바, 지금 정식으로 감정평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강 조망권, 대지권 면적, 역세권 등 재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내를 해드릴 평형별 추가 분담금은 평균이에요. 평균. 이런 지금 개별적인 조망, 지분 면적, 위치 역세권이냐 어디냐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추후에 관리처분 전에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이제 세분화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은 평형 선호도 조사를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도정법에 따라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이 추정 분담금은 계략적인 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추정 분담금 검증을 여러 차례 검증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신청할 때, 사업 시행 인가할 때, 분양 신청 공고할 때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형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재건축 후에 희망 평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궁금하신 추정 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언급해 드렸듯이 계략적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 조합원에 대한 신축 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 건축물의 가격, 면적, 유형, 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이라고 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면적, 이게 현황입니다. 현황. 자, 이쪽으로 해서, 자, 선이 좀 삐뚤게 그어졌는데 이쪽이 현재 평형이고요. 이쪽이 분양, 내가 앞으로 신청할 분양 평형을 든 겁니다. 평균적인 겁니다. 30평대 평균 해가지고 34.74평이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3구역에는 33평형도 있고 35평형도 있고 36평형도 있는데 다 나눈 게 아니고 30평형을 통틀어서 평균으로 냈을 때 지금 평균이 34.74평이니까 거의 동일한 34평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대략 3억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한 40평형 좀 평형을 늘리고 싶다 했을 때는 7억 6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우선은 각 그 분양 평형 예시로 나와 있는데 내가 30평형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향후에 많이 내더라도 큰 평수 100평형을 한번 신청해 보고 싶다 하면은 추정 분담금이 55억 1천만 원이 이렇게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평대 평균입니다. 지금 3구역 내 40평대는 43평형이 있고 44평형이 있고 48평형이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46.9평형인데 이거를 내가 지금보다 나는 좀 줄여서 가도 상관없다. 30평대로 가고 싶다. 34평형으로 줄이면은 평균적으로 3억 9,700만 원을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40평대 평균 40평형을 신청한다 하면은 6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시는 거고요. 내가 한 10평 정도 지금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다. 54평형이다 하면은 11억 7천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40평형 되지만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더라도 100평 신청하고 싶다. 101평을 신청을 하시면은 48억 1천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평형대 평균입니다. 이것도 3구역에서는 50평형대 여러 타입이 있죠. 50평형이 있고 52평형이 있고 53평형이 있고 54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3.15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평형으로 볼게요. 50평형대 54평이 가장 근접하니까 54평형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7억 5천만 원 정도 내시면 되고요. 나도 50평형대도 펜트 한번 펜트가 아니고 100평형 한번 신청해 보고 싶다. 101평형 신청하면은 43억 9천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평대 평균, 자, 여기 60평대 평균 나와 있죠. 여기는 60평대는 65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65평이 있고 6, 7차 65평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1, 2차와 6, 7차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평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60평형대 평균 가장 비슷한 걸 볼게요. 62평형으로 신청을 한다 하면은 2억 3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시는 거고요. 101평 신청하고 싶다면은 36억 3천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평대 평균, 여기 70평대는 대림 빌라트하고 현대 빌라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가장 비슷한 76평형을 신청하고 싶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21억 3천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0평대 평균에서 3구역 80평대는 76동 80평형이 있고 아크로빌 85평형이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87평형 신청하고 싶다 하면은 18억 3천만 원 정도 내시면 되고요. 101평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은 30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계략적인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본인이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던 본인이 재건축에 받을 평형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평형이 아니고요. 아까도 안내를 해드렸지만은 기타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평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5평형인데 지금 제일 작은 평형이 34평형인데 나는 34평형도 필요 없다. 한 30평? 31평? 이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 하면은 더 작은 평형을 신청을 하면은 그게 다 취합이 돼가지고 평형이 좀 더 다양하게 또 산출이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3구역에서 가장 작은 평형이 3차 33평형인데 그러면은 나는 추가 분담금 최대한 줄여서 내 평형이나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왜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34평형으로 가야 되냐?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또 소식껏 쓰시면 돼요. 나는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평형을 줄이거나 내 평형 그 정도만 받는 걸 희망한다면은 그거를 쓰시면은 그게 다 취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건축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2번에 층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49층으로 하면 좋겠냐, 70층으로 하면 좋겠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또 선택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49층 예시도가 있고 70층 내외 예시도가 있습니다. 각 장단점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9층으로 했을 때 장점입니다. 투자비가 낮고요. 공사 기간 및 심의 등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단지 상징성이 저하되고 조망권이 불리하고요. 주동 간격 조밀하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외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층 내외로 했을 때 장단점 보시겠어요. 장점은 단지 이미지 상승하고 상징성이 높고요. 조망권 확보가 유리하고 넓은 외부 공간,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투자 비용이 높고요. 즉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및 심의 등 사업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더라도 49층하고 70층 내에 봤을 때 일단은 동 자체가 49층이 많죠. 조밀조밀해서 이렇게 많고 동간거리도 보시면은 49층으로 했을 때는 최하 20m에서 최대 45m로 되어 있는데 70층으로 하면은 최하 50m에서 최대 60m까지 벌어집니다. 그만큼 70층으로 하면은 뭔가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예시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로 최근에 재건축한 아파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강남 지역 공동주택 주동 간격 사례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입주한 레미안 원베일리는 최저 12m에서 최다 60m까지 나와 있고 이게 35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도 38층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50m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포에 이번에 입주한 개포 DH 퍼스티 아이파크는 최대 60m, 최저 28m 이렇게 나와 있고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하면은 여기도 35층, 다 35층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그래서 58m, 42m. 그러면은 단지를 아시거나 가보시거나 하면은 느낌을 이제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가보셨을 때, 야, 나는 좀 답답하다. 좀 더 개방성이 있고 동간거리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은 층수를 높이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내가 될 것 같다 하면은 49층으로도 그만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업시설을 어디 배치할 거냐, 이 설문조사 내용도 있었죠. 예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해서 주택용지 안 네모 중앙에 있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남측 도로변 상가, 여기가 이제 도로겠죠. 여기가 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가가 쭉 연결이 돼 있고 여기가 아마 아파트 입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용지 상업시설 예시, 여기가 준주거에 집중적으로 상업시설이 이렇게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위치가 돼 있네요. 이렇게 준주거 돼 있고 남측 도로변 이렇게 나와 있고 공동주택 일반주택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시설과 연계한 노년로 연동 상가 해가지고 자 여기하고 준주거하고 옆에 동호대교 남단 이쪽으로 서측으로 해가지고 이쪽 상가 이렇게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주민들 편의라든가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차 대수 설문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강남 지역 아파트 세대당 주차 대수 조사 내용입니다. 원베일리가 세대당 1.8대 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리고 개포자이가 1.7대 그리고 DH 퍼스티가 1.9대, DH 클래스가 2.7대,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 이건 아직 입주를 안 했습니다. 이게 2.1대에서 세대당 주차 평균 대수가 2.06대입니다.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단지 내 세대당 부대시설 면적을 어느 정도 할지 이것도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 세대당 부대시설 면적 조사에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세대당 1.46평 정도 되고 레미안 원밸리가 2.56 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DH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가 1.7평 그리고 신반포 사주구 메이플자이 이번에 분양을 하죠. 그리고 여기가 세대당 2.5평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넓네요. 그래서 강남권 주요 아파트 평균 부대시설 면적은 2.6평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프로그램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서관, 독서실, 헬스장, GX룸, 골프 연습장, 스카이 라운지, 인피니티 풀, 전망대, 클럽하우스, 키즈 놀이방, 연회장, 시녀스크럼 많은 사항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커뮤니티 시설이 어디 위치하면 좋을지 요거는 이제 또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배치 예시도가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 단지 중앙에 요렇게 이 위에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아니면은 분산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렇게 분산됐으면 좋겠다 표시하면 되고 아니다 나가는 것도 귀찮다 동별로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자 요렇게 각 동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각 동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압구정 3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조합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압구정 3구역 미래의 모습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평형이라든가 구조, 배치를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 압구정지기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조합이나 히림건축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